산을 빠르게 오르면 왜 피곤할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어,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약간 힘들다 정도의 그 몸에서 느끼는 피로감으로 걸으시는 속도로 실질적으로 그 똑같은 느낌으로 산에를 가시면 결과물은 평지에 4km가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린다면 산에서는 한 4km를 가실 경우에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평지하고 산행하고의 지형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몸에서 느끼는 그런 그 운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등산을 산행을 했을 경우와 평지의 차이는 속도가 빠르면 심박수가 증가를 하죠. 근데 같은 속도에 대한 심박수의 그 반응은 산행할 때하고 평지할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분이 분속으로 한 110m를 간다. 1분에. 면 심박수가 이건 이제 그냥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분에 110번을 뛴다. 근데 등산을 산행을 하실 때, 산을 오를 때는 110번을 평지에서 110번을 뛰던 심장의 박동수가 산행을 올라갈 때는 190번을 뛰게 됩니다. 이거는 그 평지 보행에서 느끼는 생리적인 부담이 산행하실 때는 평지보다 2배 정도의 강도로 몸에서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지에서 똑같이 약간 힘들다. 약간 힘들다가 왜 중요하냐면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는 속도고 그리고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관절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많이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강도가 몸에서 느낄 때 약간 힘들다. 예, 정도의 강도고요. 나이가 들거나 몸에 그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 빨리 간다. 어쨌든 간에 몸에서 느낄 때 약간 힘들다. 약간 힘들다. 그 평지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속도로 산행을 그런 느낌으로 산행을 가실 경우에는 평지보다 2분의 1 정도 속도가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산에를 올라가실 때 2시간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4km다 그러면 2시간 그러니까 산행 거리를 측정을 계산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측정을 미리 일정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산행 시간 계산을 하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 운동 생리학에서 목표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 세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클래식한 방법이 220이라는 숫자에서 자기 나이를 뺍니다. 그리고 그 젖산 발효가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는 강도가 한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세일 경우에 220에서 50을 빼고요. 220에서 50을 빼면 한 17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70에서 75%를 곱하면 128. 그러니까 분당 운동하시면서 심장의 박동수를 측정을 하셨을 때 분당 128회 정도 심장이 뛴다. 그러면 젖산 발효가 몸에 젖산이 축적되지 않는 정도의 강도다. 그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냐? 약간 힘들다. 약간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강도가 내 몸에 가장 적당한 운동의 강도다. 그런데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번 뭐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셔가지고 막 그냥 땀을 쭉 빼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장기적으로 봐오셔가지고 순간순간 목적에 의해서 그때그때 목적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자기 최대 심박수 그러니까 목표 심박수에 약간 힘들다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시는 어떤 종목이든지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행을 하실 경우에 실질적으로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에 사고가 많이 나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산을 올라가신 산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오르막에 대한 이미지는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산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산행을 하고 나서 산에 다니면서 내가 몸이 이상이 생겼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하산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 하산할 때 생기는 사고의 거의, 산에서 사고의 거의 50%가 넘어짐 사고입니다. 예, 넘어짐 사고고, 어, 그리고 이 넘어짐 사고도 어, 보통 이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심장과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에, 위로 올라가는 위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심장과 폐가 펌프질을 많이 뛰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목표 심박수의 한 75% 정도, 약간 힘들다의 강도로 꾸준히 가시면 몸에 젖산 발유가 생기지 않고 몸에 젖산이 축적되지 않는 그런 강도이기 때문에 올라가실 때도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덜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또 조금 더 현장에서 사용을 할 때, 오르막 또 내리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두레박 원리처럼, 지렛대 원리처럼 좀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가파른 경사면을 지그재그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완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완만하게 느껴지면 몸에서 에너지가 훨씬 더 덜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에너지 총량은 같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나 몸에서 느끼는 그 피로도만 쌓이는 피로도만 덜 할 뿐이지, 도착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운동의 양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일 때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이시라는 거하고, 그리고 내리막일 때 많은 분들이 관절을 많이, 관절뿐만 아니라 여러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손상이 오는데,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해서 피로도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2분의 1 정도밖에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느끼기에 힘들지 않다, 뭐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 내려오다 보니까 무릎 관절에 충격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게 오르막은 근육이 이렇게 딱 뭉치면서 단축 하면서 힘을 쓰는 거고요. 이 내리막은 근육이 이렇게 멀리 디딜려다 보니까 늘어난 신장, 늘어난 근육,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근육을 신장 하면서 근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의 손상, 골격 손상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관절이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하산 시에 생긴 충격이라든가, 이 충격이 평지를 걸으실 때 충격에 뛰면 2분의 1이 몸에 충격이 온다고, 관절에 충격이 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건데, 하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산할 때도 내려오실 때 자기 몸무게의 2배 이상의 충격이 관절에 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경사 각도를 많이 낮추는 지그재그 보행법이라든가, 그리고 내려오실 때 속도를 좀 늦춘다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는 스틱을 사용을 해서 체중을 분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몸에 오는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고 분산시키는 것이 하산 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골 근육의 그 손상을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보통 추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에너지의 대부분을 오르막에서 많이 쓰고, 그리고 내리막은 쉽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쉽게 지친 몸으로 터벅터벅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산에서의 보통 자기 체력 관리는 올라갈 때 40% 쓴다면 내려올 때 30%,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30% 정도는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40%를 쓰고 30%를 쓴다. 내리막의 30%라는 뜻은 이게 그 위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위로 중력 반중력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30%인 거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것처럼 쉬운 것만은,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산할 때 근육에 그 에너지가 없다든가, 그리고 그 근육량이 작아서 무릎 관절에 충격이 갈 때 그거를 바로 연골이라든가 이런 관절에 충격이 바로 가게끔 되는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주변 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량이 작았을 때, 이럴 때 몸에 오는 오르막보다 평지보다 더 많은 두 배의 충격이 오는 그런 충격을 감소, 분산,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를 가실 때는 평상시에 좀 운동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뭐 약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에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충격이라든가, 그리고 몸에 오는 그 피로도라든가, 그리고 몸에 오는 이런 충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해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관절에 조금 다리 근육에 힘을 좀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실내에서 근육을 다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에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몸에 오는 충격을 예, 막아줄 수, 분산시킬 수,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몸에 오는 내리막대, 몸에 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스틱을 사용을 해서 분산도 하지만, 일단은 자기 몸무게를 줄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몸무게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일단 배낭 무게를 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 갖고 가셨던 간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내려올 때는 꼭 필요한 비상식, 그러니까 만약에를 대비해서 칼로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비상에 해당되는 그런 식품, 비상식 행동식에 관련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배낭 무게를 최대한도로,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아예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이 근육 관절 보호에는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스틱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천천히 지그재그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심박수의 75%인데 내리막일 때는 이거를 심장에 폐에 무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잘 몰라서 그냥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늦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하산을 하시면 100세 시대 때 가장 좋은 운동 방법,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단지 그 전에 산에를 너무나 그냥 과격하게 다니다 보니까 산에 대한 생각이 힘들다라는 생각은 지금 마이페이스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고 0.75를 곱한 정도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몸에서 느끼는 느낌으로는 약간 힘들다 정도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가시면서, 그리고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정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 목표 위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나무가 좋다, 그리고 풍광이 좋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상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그날 그 자리에서 쉬시면서, 휴자가 그거 아닙니까? 나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해서 주변을 좀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가빠오던 호흡도, 그리고 피로했던 몸에 쌓였던 젖산도 바로 해소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로가 풀리면서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산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여유로움이 생기면은 그동안 마구잡이로 정상 위주로 목표 위주로 다녔던 산행했을 때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나의 마음과 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면역력에도 강화가 도움이 되고,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관절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사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 차츰차츰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다 해봤자 보통 3,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앞꿈치가 자극이 되고, 내려올 때는 뒤꿈치가 자극이 되고, 이러한 지형을 갖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장수 도시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에 다녔던 빨리 가고 목표 위주의 산행이 아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천천히 가면서 그러면서 젖산발효, 이렇게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는 정도의 속도, 그리고 그 속도로 몸에서 느낄 때는 약간 힘들다 정도, 그리고 호흡으로 얘기하면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로 갈 수 있는 강도로 산행을 하시면 내리막도 그렇고 오르막도 그렇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100세 시대까지 건강하게 자연과 함께 면역력을 회복시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에 주는 혜택,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톤치드 이외에 정말 그 자연에서 생기는 이 우주의 파동이, 그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연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근육을 강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목표에 태극기를 꽂고 내가 이루었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니셨다면,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속도로 다니시면서 호흡도 하고, 그리고 뒤꿈치가 땅에 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닿고, 앞꿈치가 땅에 닿고, 그리고 발은 11자로 걸으시고, 상체는 편히 세우시고, 그리고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그냥 새소리, 물소리 들으시면서 터벅터벅 다니시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놓쳤던 많은 것들, 그러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 재테크의 가장 소중한 건강 지키기, 건강 리스크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만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은 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무심천에도 운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집 주변에 학교에서 운동장을 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단순한 그리고 지루한 운동보다는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대문을 열고 좀 더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조금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등산, 그러니까 등산이 아닌 산책, 산보. 그러니까 이 산책, 산보는 구룡산이나 매봉산이나 뭐 설악산, 이러한 집 주변에 있는 산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집 옆에 있는 하천,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도 보면 요즘에 아파트 주변 산책로를 나무로 조성을 해서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상당히 숲이 건강하고, 그리고 단순하지만
수종이 단순하지만 생태계가 종의 다양성이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운동장을 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고요.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작은 공원들을 이어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어,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변을 내가 몰랐던 그런 지역을 좀 새로 탐사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쫓아서 다니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흥미가 있어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강도, 중강도로 장시간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운동 말고 소일거리,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디를 출근할 수 있고 무엇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나의 뿌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고향, 나의 터전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요. 조금씩 처음에는 가까운 집에 있는 뭐 옛날 안 쓰는 자전거 실내 운동 하시는 거라든가 집 주변의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조금씩 이렇게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근육을 좀 약간 보강을 하셔서 스틱 집에나 주변에 있는 스틱 안 갖고 계신 분은 요즘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스틱이 불편하다고 비싼 돈 주고 사놓고 어딘가에 이렇게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스틱 잘 꺼내셔서 여러분들 100세 시대를 스틱을 들고 그리고 조그만 배낭을 메고 거기다가 물 한 병, 신용카드 하나,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집에서 드시지 않는 이러한 그 냉장고에 오래된 먹거리, 간식거리 이런 것들 챙기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스마트폰에 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산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시해주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거를 다 이렇게 궤적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몇 킬로를 갔다. 그리고 몇 시간을 운동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한 게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가 됐다. 이런 거를 다 표시해주는 어플들이 그 어플들을 보면서 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가시다 보면 내가 오늘 몇 시간을 운동했을까? 시계로 이렇게 보면 2시간을 운동했구나, 3시간을 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느끼는 느낌하고요. 어플을 탁 보면 어디로 해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몇 시간을 걸었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됐고 지금 내 위치는 어디이고 나는 어디를 지나왔다 이런 거를 운동을 다 끝나신 다음에 집에 와서 누워서 보셔도요. 그 운동의 연장이 되거든요. 그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상 갔을 때 목표 위주 정상의 태극기를 꼽듯이 이랬던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이런 성취감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해냈다라는 이런 성취감을 통한 어떤 그 자기만족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저는 산길샘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 소모도 작고요. 그리고 뭐 불필요한 광고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아이들한테 아니면은 뭐 좀 인터넷에 밝은 친구한테 뭐 이렇게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 뭐 이런 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무심천을 걷든 자전거를 타시든 산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골목 투어를 하시든 그거를 켜놓고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세 시대 때 우리가 제일 지켜야 될 건강 리스크 그 건강 리스크 아무리 건강 리스크를 지킨다 해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신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나게 여행을 이게 등산이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그 대신 스틱 한 자루 들고 김사과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전국 투어를 다닌다
우리 동네 투어를 다닌다. 가까운 데지만 내가 그래도 그냥 여기든 저기든 한번 가본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떠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찾아서 그냥 막 가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게 시간이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게 나의 건강인데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함께 찾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